이제 곧 폭락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조정이 온다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저는 한국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썸네일에 계속 뜨더라고요. 저한테 뜨는 것 보니 여러분들에게도 떴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들으면서 지치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들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아시기 전에 먼저 알고 가셔야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증시와 종목, 그리고 많은 뉴스를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증시 뉴스의 대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큰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 정보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퍼다 날라서 증시 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주식을 하실 수 있게 돕는 것이 제 목적이기도 한데요. 지난 영상에서 연준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자도 점쟁이도 모르는 미래를 연준이라고 더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시각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점도표를 왜 찍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요. 저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지수를 보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수를 왜 봐야 하는지 모르시거나 안 보시거나 기준 없이 그냥 지수를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관들은 지수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데요. 상승 추세라면 매수, 하락 추세라면 매도 대응을 합니다. 알고 주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요. 같은 뉴스도 추세에 따라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호재가, 하락장에는 악재가 더 자주 나옵니다. 또 지수를 보면 호재나 악재가 얼마나 시장에 반영됐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건 증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조차 추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주식은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과 바이오 업종이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금원입니다. 유나이텔스는 코로나 시기 때 민주당 의원에게 정책을 바꿔달라고 하고 결국 정책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아주 위중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부 조작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뿌리를 뽑겠다고 칼을 뽑아든 거죠. 바이오 업계는 백신 권고 과정에서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반대로 백신은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관련 업종 투자를 조심했을 겁니다. 기업 분석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올해 유나이트헬스나 LLY, MVO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죠. 또 테마주는 이슈가 사라지면 실적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주식하면서 확인하고 느낀 부분이니까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지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증시 추세가 나빠지면 경제 전망까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에서는 증시가 오르면 경제가 좋고 내리면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하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요. 트럼프는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증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맞았다, 틀렸다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타델의 스콜 루브너 같은 유명 투자자도 지수 선물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요. 현재 그들이 보는 구간은 6166입니다. 그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긴 하고요. 저도 몇 주 전부터 6150, 6100 구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6166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 전환 신호로 보고 물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겁니다. 반대로 기준을 지키면 물량을 유지하고요. 이게 기관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CPI, PPI,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CPI가 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겠죠. 8월 폭락설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 해석과 증시를 분리해서 보고요. 증시 추세를 더욱 중요하게 보는데요. 악재가 터져도 지수가 기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누가 폭락한다고 해도 기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저는 아직도 6150, 6100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6166 조금 아래로 저의 방식으로 잡아 놓았고요. 어디서 뭐라고 지지고 볶고해도 6100 마지노선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폭락이 두려우신 분들은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제가 300 위로 330, 335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악재가 터져도 30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지지고 볶고 해도 30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멤버십에서도 300만 보고 있었고 300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TSLR도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335에서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방식의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고 쉽게요. 테슬라는 335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머무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머무는 것을 공부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공부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마다 머무는 주가를 찾는 건데요.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335 위에서 주가가 머무는지를 느끼시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일인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쉽지는 않은데요. 꾸준히 노력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피그마를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8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80 근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만 보고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도 키우셔야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급등한다면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종목에는 적정 주가가 있거든요. 요즘은 전통적인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주식을 하지는 않고요.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면 자주 머무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하시기도 하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하락하면 손실이 작고 다시 원래 가격대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피그마를 통해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있다면 조심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80구간 아래에서 머물면 50부근까지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OXL 22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22구간은 점점 지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는 게 좋고요. 22 아래는 18구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200구간 잘 지켜줬고요. 멤버십에서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200부근에 매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버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INQ 위로는 45 올라서야 하고요. 아래는 36부근 매물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2 밑으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추세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겠습니다. 팔란티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추가적 상승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조금의 눌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눌림은 건강한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장 쫓아 들어가시려면 185, 180 구간 보시고 아니면 조금 지켜보셨다가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THU 매수해서 수익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보고 있던 139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123부근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적 상승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열릴 수 있는 구간은 170입니다.
상승 희망해 보겠습니다. 서클, 지난 영상에서 140부근까지 하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이 있는데요. 주가 흐름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도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 당일에 봐야겠지만 아래는 120부근까지, 위로는 200부근까지 해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비, 17일 중요 자리였습니다. 조금 내려왔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15달러 50센트 부근 손절 자리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NR,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한번 이야기 나와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매물대 매수를 하는 건데요. 종목마다 상승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매물대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상승하는 시기가 옵니다. 멤버십에서나 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52 위로 올라서야 하고요. 지금은 저항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증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곧 조정이 올지 폭락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지만 증시는 경제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기준을 세워서 심리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꼭 지수를 확인하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는 주식 말고 발전해가는 주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